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마우스를 가지고 작성하는 거하고 키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서 키보드를 쓰려면 어려울 수 있고요. 어쩔 때는 키보드만 쓰는 게 수월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예. 자, 시험장에 가면은 감독관이 제일 먼저 뭐를 시키냐? 저장부터 할게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해보세요. 저 상단에 저장 버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문서 안에 라이브러리에요. 라이브러리에 가서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꼭 거기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2015-0506 2015년 5월 6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2015-0506 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빼기 각자 이름 2015-0506 빼기 각자 이름. 이제 수검표가 나오면 수검번호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 전까지 그렇게 저장을 하고 전송하라 그래요. 전송.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전송 프로그램이 현재 안 깔려 있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답안 전송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럼 그거 클릭하고 전송이 끝나고 나면 성공이라고 나오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이름은 류시연인데 접수하신 분이 이렇게 접수했어. 이게 본명이고 접수는 이렇게 했다고. 유시연으로 쓰셔야 돼. 수검번호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내 본명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정정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시연이라고 접수가 돼 있으면 유시연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송을 못 해요. 전송이 오류가 나요. 꼭 그거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송, 지금은 없지만 전송을 눌러주면 전국 전송이 성공됐다 라고 뜨면 감독관이 그럴 거예요. 아무개님 전송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고, 전송이 안 되신 분은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님 해갖고 가서 답안을 전송을 제대로 하고 했는지, 저장을 제대로 했는지 알려줘요. 감독관이. 그러니까는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 아무개 전송됐나요? 라고. 그러면 뭐 됐다 안 됐다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는 1번 문제 하고 엔터를 뭐 한 4-5번 치셔도 상관없어요. 2번 하고 한 엔터를 몇 번 쳐주고, 그리고 Alt Shift 엔터인데 Alt Shift 엔터, 그 다음에 3번 하고 엔터 쳤잖아요. 3번하고 엔터 쳤으면 괄호 열고 1번 또 요만큼 띄워서 괄호 열고 2번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이따 다시 하셔도 되겠지만 3번에 1, 2번은 수식 입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엔터를 또 여러 번 쳐주고 4번 쓰고, 또 엔터를 여러 번 치고 Alt Shift 엔터를 칠 거란 말이에요. Alt Shift 엔터. 이렇게 놓으면은 세 번째 페이지에 커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A형 문제를 연습을 해보신 분은 B형을 해보시고 C형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ITQ 시험 문제는 이번 토요일날 또 시험을 봐요. 이제 5월달 시험을 볼 건데, 다음 주에 되면은 문제지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또 필요한 거 인쇄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고, 이걸 하시다가 수식이 헷갈려, 여기다 덧말 넣어야 돼, 여기다 책갈피 넣어야 되는데 하이퍼링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교재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먼저 보셔야 되고, 질문하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본인이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이거랑 글자만 다른 거지 형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페이지죠. 네 번째 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확대라고 되는 글자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 번째 페이지서부터 입력을 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1번서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1번서부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이에요. 대충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입력하고 꾸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 받고 설명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부터 입력하시고 하세요. 근데 1번서부터 하셔도 되고 끝에서부터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 시간부터는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입력을 하시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교재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작.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여러 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력하신 이 데이터를 댁에 가서 또 연습하시면 시간이 좀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블럭을 설정한 후에 F6번 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자, 스타일 누르셔도 되고 F6번 누르셔도 되고, 그다음 제일 하단 밑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겁니다. 엔터 프라이즈. 영문으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영문명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엔터프라이즈 스타일 이름에다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문단 모양에는 왼쪽 여백을 15포인트 올려주시고, 문단 아래 간격에 대해서 10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장평이 95, 자간이 5 먼저 해주시고, 한글을 궁서로 바꿔주시고, 영문을 굴림으로 해주시면 이상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정. 그럼 요렇게 간격이 벌어진 것처럼 나올 거고요. 예, 이상 없이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표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 그 다음에 숫자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줄의 합계, 오른쪽에 세 줄의 합계인데 컨트롤 쉬프트 S예요. 컨트롤 쉬프트 S인데 표에 가면 블럭 계산식 합계죠. 컨트롤 쉬프트 S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대각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선을 그려주는 거 과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 전체에 대해서 겉에 라인이 두 줄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두 줄로 오른쪽 넣어주시고, 두 줄로 아래쪽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노란색 칠하나요? 네, 노란색 칠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입력에 가서 캡션을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캡션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가 100만 원이다. 얘도 굴림인가요?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에 가서 뭐 한다고요? 표셀 속성. 표에다 찍어 놓으시고, 표 메뉴, 표셀 속성. 그래서 여백 캡션 위치 위에다 올려 놓으시면 올라갔습니다. 자, 노란색 블럭 잡고 표에 가서 차트 만들기 또는 기본 메뉴상에 있는 차트. 그래서 얘를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하시고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펼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더블 클릭,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차트 종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목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그 다음에 갑축에 단위가 100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확인 누르시면 차트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글꼴에 가서 도둠, 진하게 12, 배경에 가서 손모양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 이거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글꼴에 가서 도둠, 제목 모양이 어디 있어요? 예? 제목 모양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해야 나와요. 더블 클릭하는. 아, 네, 네. 그럼 글꼴에 가서 글꼴 형태와 크기와 진하게 그 배경에 와서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이렇게 설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나오고 선택을 해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이외의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갑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도둠 보통 10포인트, 그 다음에 갑축 글꼴 도둠 보통 10포인트, 그 다음에 항목축 도둠 10포인트 보통, 범례 도둠 10포인트 보통. 다 일일이 다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상없이 결과는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책에 있는 대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일일이 다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수식 입력에 가서 개체 가서 수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있네요. 수식 fx 컨트롤 nm 하셔도 되고요. 자,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0서부터 a까지 a인가요? 3이에요? a예요? 제가 이게 어두워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3 맞죠? 0에서 3까지 이제 0에서 3까지 수렴을 할 때 여기에 여기다 쓰지 마시고 그 옆에 빗겨 나가서 루트 씌워가지고 6t 빼기 18t 더하기 1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써주시는데, 제가 좀 전에 어떻게 썼는지 보셨어요? 이런 제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쭉 써서 왔어요. 쓰고 나서 그 부분에 가서 제곱을 해준다든지 해주면 수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빠져나와야죠. 12 밖으로 빠져나가서 dt. 네, 11. 안에다가 12 바로 옆에다 dt 쓰면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문제는 분수식 들어가 있네. 그렇죠? x 여기는 이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또 여기는 뭐죠? a-b가 들어가고 위에는 x 더하기 x라고 되어 있고 x 옆에는 또 루트 a가 들어가고요. 저 끝에는 루트 b가 들어가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와서 적절히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빨리빨리 작업하셔야 돼요. 예. 자, 4번 문제 볼게요. 제일 먼저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 직사각형의 크기는 100에 135죠? 100에 135 아닙니까? 제일 뒤에 있는 도형, 둥근 모양. 그럼 이제 그 뒤에 도형 나왔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색깔을 그냥 뭐 아무 색깔이나 쓸래요. 왜냐면 거기에 파랑, 노랑, 흰색 이런 건 못 쓰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캡션을 글상자로 바꾸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글상자로 선택하셔도 되고. 사회적 약자, 고용, 창출. 그래서 이 글자의 크기는 도둠 크기는 얼마? 24.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빨강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빨강.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밑에 A, B, C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고요. 그 직사각의 크기 선은 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직사각형은 15에 5라고 써 있습니다. 15에 5라고 되어 있고, 채우는 색깔은 아무렇게나 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색깔로 할래요. 그래서 얘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네모난 거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얼마? 13에 13.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글자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궁소 20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네, 궁소 20포인트.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올 거예요. 이만큼. 얘가 요렇게 가려 들어가요. 요렇게 가려 들어가는 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글상자를 하나 그려가지고, 예, 이 글자는 색 채우기가 없은 거죠. 색 채우기가 없고, 이 글자는 어차피 글자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둠 18포인트. 그래서 얘가 어디로 올 거냐면은 이 정도 올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선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도형을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얘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A, B, C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A, B, A, B, C. 그 다음 여기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여기는 사회적 약자 지원. 여기는 사회적 책임 강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글자를 쓰고 나서 그거를 복사해서 쓰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글자를 안 쓰고 글꼴만 지정했잖아요. 왜냐면 여유 공간이 많았어요. 도형 안에. 그때는 글자가 꽉 찬 거를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글자 주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글자를 안 쓰고 그냥 도형만 그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도형의 색깔을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 도형의 색깔 그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다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이거는 125에 50.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은 반원이고요. 채우는 색깔은 뭐 아무런 색깔 할까요? 노란색 해볼까요?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의미가 없었으니까, 자, 요렇게. 전반적으로 요렇게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왼쪽으로 더 나왔네요. 지금 고용 창출이란 도형이 왼쪽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왼쪽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도형도 왼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 둥그런 도형도 왼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중앙에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간격하고 아래 간격하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요 간격 아래 도형과 도형 사이의 간격이 얼추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림의 이름은 로고1이네요. 로고1 라이브러리 문서 ITQ 픽처에 있는 로고1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는 건 하지 않을게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글 앞으로 가져오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40에 30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림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회색조로 하라 그랬어요. 회색조 또는 그레이 스케일 회색조로 하면 이렇게 회색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맵시 들어가야죠. 글맵시 여기다 사회적 기업 모양새 글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도둠의 파랑이네요. 예, 도둠의 모양새는 꺾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얼마라고요? 50에 25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글 앞으로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가져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란 글자 앞에 우리가 입력 책갈피를 달아줘야 돼요. 이름은 고용이라고 써있네요. 고용. 네, 여기다가 책갈피를 만들어주고 이 사회적 기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하이퍼링크 들어가면은 고용을 선택해 주시면 그래서 얘를 클릭하는 순간 그 앞으로 가면 되죠. 예.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감독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입력할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를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블럭 잡아서 일단 가운데다 놓고 도둠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입력에 가서 덧말 넣기 덧말의 이 내용은 함께 나누고 성장하기 들어갔고요. 얘를 고치고 싶을 땐 더블 클릭해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덧말을 지울 건지 그때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머리말도 해볼까요? 모양에 가서 머리말 꼬리말에 가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를 오른쪽에다 보내고 도둠 10포인트 도둠 10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블록 잡으시면 안되고 문단의 첫 글자 장식으로 가서 두 줄짜리 선택하시고 도둠의 노랑 글꼴은 도둠이고요. 색깔은 노랑이고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 모양 이제 만들었는데 이 각주의 모양은 동글뱅이 1, 2, 3이니까 바꿔주시고 이 글꼴은 10포인트예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다 10포인트입니다. 예. 그걸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화는 한자를 우리가 써줘야죠. 네, 재화. 그 다음에 진행.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또 그림 넣을게요. 그림 4번 가져오라 그래서 4번 들어갔고요. 이때 잘라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림을 자르고 나서 더블 클릭하고 크기는 얼마나? 40에 35. 그 다음에 어울림 그리고 왼쪽에 2mm 오른쪽 벽에다 붙이면 3과 함, 이, 정해 그 다음에 업, 의, 등, 여 이게 맞으면 돼요.
예. 여기는 두 칸 띄우는 겁니다. 스페이스바로 두 개를 띄우셔야 돼요. 두 개를. 그래만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 글자의 색깔은 흰색, 음영색은 뭐 파랑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6줄은 블럭 잡아서 180%인가요?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바꾸는 과정에서 1 가로 닫고 가 가로 닫고, 예, 얘가 제일 편하네요. 그래서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1수준은 얼마 띄우라고요? 20 띄우고 오른쪽. 2수준 얼마 띄우라고요? 30 띄우고 오른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준을 내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수준 내리면 문제지수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굴림 18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기울이고요. 지원이라는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 영역에 있는 강조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지금 뭐하라고 되어 있나요? 표는 도둠의 10포인트네요.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맞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 선 모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다시 두 줄로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이 들어갔고요. 다시 첫 줄만 블럭 잡아서 두 줄로 위아래를 잡아주시면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비를 우리가 좀 좁혀주셔야 돼요. 네, 너비를 좁혀주시고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줄은 C 그라데이션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은 가운데에서고요. 근데 시작은 흰색이고 끝색은 뭐다? 노랑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노랑이 들어가더라.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엔터 치시면 돼요. 모양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되고. 자, 고용노동부라는 글자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글꼴은 궁서 25. 그 다음에 굵게 진하게,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장평을 얼마로 120 해주시면 넓어졌고요. 자, 그 다음 입력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한다고, 모양에 가서 번호 매겨야죠.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에다 매길 거고요. 다시 모양에 가서 새 번호로 시작하는데 네 번째로 4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잠깐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쪽번호 매기는데 알파벳으로 매겨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다가. 그 다음에 모양에 가서 새 번호로 얼마? 4로 시작하면 되겠죠. 4. D로 시작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B형 문제 한번 볼게요. B형 문제는 같이 해볼 겁니다.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누르시면 종이가 바뀔 거고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해 주시고요. 넘버링 해 주시고요.
여백 설정해 주시고 넘버링 매겨주고 저장하시는데 얘는 이름을 뭐로 저장하냐면 2015 0507로 하세요. 내일 이름, 내일 날짜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여러분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 키보드나 마우스가 정확히 잘 움직이고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좀 설정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보기에 가서 우리 문단보 꼭 보지 않습니까? 이 문단보 보는 거 꼭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보실래요? 아까 같은 경우에요, 이런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지 말라는 뜻인데요, 보기에 가서 그림을 선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기란 메뉴에 가서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이 항상 보이는 거고, 보기란 메뉴에 가서 그림을 빼면은 그림이 안 보이고요. 대신에 인쇄 명령이 들어가면 나와요. 근데 작업할 때는 보이지 마라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컴퓨터들이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잖아요. 초창기 모델들이. 그림을 불러다 놓고 그림을 보면서 작업하면 느려졌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할 거냐 안 보면서 할 거냐 하는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보기에 가서 그림을 안 보시고, 또 처음에 그림을 작업할 때만 그림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안 보셔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보이면 왜 평상시 보던 게 안 보이지? 그림도 안 보이고 뭐 이상하게 보이지? 그러면 보기에 가서 그림, 문단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시면은 본인이 까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게 없는가 꼭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페이지 말고 어려운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차트가 어렵습니까? 수식이 어렵습니까? 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 이제 맞춰 나가려고. 차트? 수식은 차려서 하면 되는. 그러면 2번 문제잖아요. 2번 문제. 그럼 2번 밑에다가 차트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표를 먼저 그려야 돼요. 5줄에 6칸 표를 만들고 거기 합계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캡션 넣는 거 이런 건 안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글자만 일단 넣을게요. 글자만 넣고 글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바꾸는 연습만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표가요. 네, 표. 저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냥 다 그려놨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데이터만 입력해 보세요. 데이터만 입력해서 표로 작업하는 연습을 해볼래요. 첫 번째 블록 잡아서요.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숫자들만 블록 잡아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랗게 칠할 거잖아요. 블록 잡고 C. 예, 색을 노랗게 칠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를 클릭해야 되는데 블록이 안 잡히는 이유는요. 그냥 다른 데 드래그 했다가 하시면 돼요. 다른 데를 블록을 잡았다가 하시면 블록이 잡히고요. 대각선에 가서 이제 대각선을 그려주잖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 이 겉에 라인을 그려야 되니까 키보드로 L 누르시고 두 줄짜리 바깥쪽. 제가 블록 잡고 L 눌렀어요. L은 왼손으로 누를 준비했어요. 오른손은 마우스로 항목을 클릭해야 돼요. 그래서 두 줄 선택하고 바깥쪽. 이쪽 블록 잡아서 L 누르고 두 줄 누르고 바깥쪽. 윗줄도 블록 잡아서 두 줄 누르고 바깥쪽. 그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골림이었나요? 예,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지는데,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표 만드실 때요,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요. 우리는 감점의 요소는 없지만 글자처럼 취급하는 연습을 하시면 수월해요. 예. 자, 이제는 블록 잡으시고 노란색만 블록 잡으시고 얘를 차트로, 그래프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표에 가서 차트 만들기 하셔도 되고, 도구상자에는 차트 이거 하셔도 되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밖에다 클릭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 차트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트에다 오른쪽 누르고 개체 속성, 아니면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P 눌러도 돼요. 자, 보세요. 오른쪽 누르면 여기 나오는 P라는 명령이 있죠. P. 뭐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E는 지우기,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을 아시면 빨라요. 클릭하고 P 누르면 바로 글자처럼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얘가 내려와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마우스를 끌고 내리시면 돼요. 저 위에 갔던 애를 끌고 내리시면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너비를 넓혀주세요. 너비를 넓혀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저 상단에 아무런 메뉴도 지금 허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차트 밖으로 나갔을 때하고 차트를 선택했을 때하고 메뉴가, 또 차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메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차트 속에 있는 메뉴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로 들어가는 거죠. 마법사. 이때 가로막대죠. 세로막대가 아니라 가로막대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묶음 가로막대형이고요.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가로막대인데 묶음 가로막대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이게 행우선입니까? 열우선입니까? 자, 그대로 두면 되죠?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화 사업, 현행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라고 법령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음 누르고, 제목 써야지, 제목. 법정부? 범정부죠?
범정부 한 칸 띄고 정보기술 아키텍처 포털 등록 정보자원. 아이 글자도 많다. 그 다음 갑축에 지금 아래쪽에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보시면 결과 밑에 그 0, 5천, 만 하는 숫자 쪽에 단위가 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갑축이에요. 글자가 있는 데는 항목이고요. 숫자가 있는 데는 값이거든요. 그것이 X축이든 Y축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갑축, 항목축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있으면 항목축. 이제 다 됐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예. 이때 이제 꾸며야죠. 그러니까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에 가서 궁서 12포인트 진하게 배경에 가서는 어떻게 하래? 배경에 가서는 종류를 한 줄로 바꾸고 그림자는 2포인트로 바꾸고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좌우를 여러분이 넓혀주시면 돼요. 이 도형의 테두리 선이 있잖아요. 이 테두리 선을 선택해서 좌우를 좀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제목 이외의 것들이잖아요. 제목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항목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에 가서 궁서 보통 나머지 똑같아요. 궁서 10포인트 보통 밑에 궁서 10포인트 보통 얘도 궁서 10포인트 해주시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나머지는 뭐 꾸미는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